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6월 3일 수요일 국내 증시가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코스피의 경우 무려 2.87%나 큰 상승을 보여주면서 2100포인트를 돌파하였죠. 그래서 2147포인트에 마무리가 되었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코스피와 다르게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죠. 그래서 737포인트에 마무리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하면서 비교적 코스닥이 많이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보다는 비교적 대형주들이 속해 있는 코스피가 크게 주목받고 상승했던 하루였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코스피가 이렇게 큰 상승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삼성전자의 큰 상승이죠. 무려 오늘 6%나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54,500원에 마무리가 되었는데 장중에는 55,000원까지 터치를 했단 말이에요. 불과 며칠 전으로 돌아와서 생각을 해본다면 5만원 전후를 왔다 갔다 했었어요. 물론 5월 말 같은 경우에는 49,000원에서 5만원 이 사이를 굉장히 횡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6월 초가 되면서부터 야금야금 상승을 하더니 결국은 오늘 이렇게 큰 시세가 분출이 되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덕분에 이렇게 큰 우량주 대형주가 무려 6%나 상승하는 기염을 토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코스닥 개별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낮기 때문에 6% 상승은 물론 큰 상승이지만 급등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어려워요. 하지만 삼성전자는 1% 이상만 상승해도 큰 상승이 나왔다 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굉장히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6% 상승했다는 것은 우리가 엄청난 시그널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삼성전자 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도 급등이 나왔죠. 자, 이제는 정말로 우리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상승을 보면서 반도체 관련주가 주목받고 있구나 라는 것을 체감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6월달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는데 남은 6월달에 대해서도 반도체 관련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 종목도 마찬가지죠. 모두 긍정적으로 생각해도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급을 살펴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매수세로 들어온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특히 외국인보다는 기관 쪽에서 큰 매수세가 유입이 되었는데 금융투자 쪽에서 상당하게 많이 들어온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삼성전자의 수급을 살펴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거래량이 과거와는 다르게 엄청나게 증가를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증가를 할 때 개인들은 이익 실현 혹은 매도세로 포지션을 잡았고,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은 크게 매수세로 삼성전자에 들어왔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기관이 오늘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왔죠. 코스피 종합주가지수를 볼 때도 금융투자 쪽에서 많이 들어왔었는데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금융투자 쪽에서 상당히 많이 들어온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무거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개인들의 매도세가 나오고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이 될 때 더 강하게 치고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수급만 놓고 봤을 때는 삼성전자에 굉장히 긍정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의 차트를 잠깐 살펴보면 그동안의 박스권 구간을 거래량 실려서 강하게 돌파를 하였죠. 그리고 모든 이평선들도 다 돌파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방향성이 설정이 되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삼성전자가 상승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 점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 5월 30일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의견을 제시해 드렸어요. 6월달이 되면 삼성전자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오늘처럼 이렇게 큰 시세가 6월 초부터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6월 전체를 놓고 생각해 볼 때는 분명히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보다 오늘 큰 시세가 나왔죠. 하지만 저는 반도체 관련주가 더 갈 수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반도체 관련 종목이 더 갈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지난 5월 30일에 말씀드렸던 부분을 조금 더 보충해서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와 관련된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우선주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종목이 6월달에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5월 말에 이미 시그널이 나왔다는 거죠. 삼성전자와 함께 메모리 반도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인 미국의 마이크론 기업 같은 경우에 석 달 새에 매출이 10% 급증했다는
기사가 이미 나왔었고, 그리고 3분기 실적 전망치를 발표를 했는데 실적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 메모리 반도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마이크론, 그리고 마이크론보다 점유율이 더 높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있어서는 충분히 우리가 3분기 실적 전망치를 상향 조정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6월 달에는 상승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제가 6월 초에 말씀을 드렸죠. 지난 5월 달 우리나라의 수출 비중이 작년보다 23.7%나 감소를 했어요. 하지만 반도체는 18개월 만에 플러스 전환에 성공을 했거든요. 이 부분도 우리가 반도체의 업황 개선의 시그널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특히 우리나라 수출에서 차지하는 반도체의 비중이 약 30% 정도 돼요. 그런데 전체 수출 물량은 감소를 했지만 반도체 수출은 18개월 만에 흑자로 전환했다는 것이 우리가 삼성전자를 앞으로 더욱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수급이죠. 지난 3월, 4월 동안은 외국인과 기관이 가장 많이 매도했었던 종목이 삼성전자였어요. 그리고 5월 한 달을 통틀어서 볼 때도 외국인과 기관이 가장 많이 매도했던 종목은 삼성전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5월 중순부터 6월 초까지 비교적 기간을 최근으로 설정해서 보시게 된다면 외국인의 가장 큰 순매수 1위 종목은 삼성전자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도 여러분들에게 삼성전자가 6월부터는 상승할 수 있는 시그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여기 기간 내에 나와 있는 순매수 수량 같은 경우에는 6월 2일 기준이에요. 6월 3일 같은 경우에는 오늘이죠. 제가 영상 촬영하는 시점이 지금 4시가 조금 안 됐는데 6월 3일에 수급을 반영을 해서 보려면 5시 이후는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자료가 아직 반영은 안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5월 15일부터 6월 2일까지라고 보시고 이해를 하신다면 좋겠습니다. 물론 6월 3일이 반영됐을 때는 더 많이 상승을 했겠죠. 참조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기관도 마찬가지죠. 코스피에서 기관 같은 경우에 같은 기간 동안 설정해서 보시게 된다면 코덱스 레버리지를 제외하고 삼성전자가 가장 많은 순매수 종목 1위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삼성전자처럼 이런 우량주, 대형주는 반드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와야지만이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수급적인 면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이 그래프는 삼성증권에서 발행한 그래프인데 이 그래프가 어떤 의미를 나타내고 있냐면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하고 미국 반도체 제조업 지수가 비슷한 흐름으로 움직이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물론 기간은 10년치고요. 코로나 직전인 2020년 1월까지 나타낸 차트인데 보라색 선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이고 그리고 초록색 선이 미국 반도체 제조업 지수인데 10년간으로 놓고 봤을 때는 비슷한 흐름으로 움직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도 삼성전자와 대입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제가 차트를 가져왔는데 작년 6월 1일부터 오늘 6월 3일까지 1년 동안의 차트를 가져와 봤고요. 한번 비교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위에 차트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고요. 아래가 삼성전자인데 자, 차트가 비슷한 것을 알 수가 있죠. 삼성전자가 상승할 때 필 반도체 지수도 상승을 했고 하락할 때 같이 하락하고 상승도 같이 하고 이런 모습을 보였죠. 코로나 직전까지. 그런데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나서 다시 지표들이 상승할 때 필 반도체 지수는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거의 턱 밑까지 상승을 했는데 삼성전자는 비교적 완만한 상승을 보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필 반도체 지수하고 미국 반도체 제조업 지수가 10년 주기로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필 반도체 지수와 비슷한 흐름을 보이려면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이유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우선주 이런 모든 종목들이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지금 주가가 2100포인트 중반까지 크게 상승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지난 코로나 사태로 최저점을 찍었던 3월 중순 1400포인트대까지 내려갔을 때부터 지금까지 조정다운 조정 없이
다이렉트로 상승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견해들이 이렇게 나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주가가 더 이상 상승하기는 어려울 수가 있다. 그리고 주가가 더욱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는 의견들이 두 가지가 있을 텐데, 저는 2000포인트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주가가 상승할 때는 방해가 되는 요소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리고 도움이 되는 요소들이 있을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비교를 해서 주가가 더욱 상승할지 조심해야 될 구간일지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주가 상승을 방해하는 요소보다는 주가 상승에 도움되는 요소가 현 시점에는 더 많이 존재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 증시가 상승을 방해하는 요소가 미중 갈등밖에 없어요. 이제 코로나 사태는 우리나라 증시에 방해되는 요소가 아니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코로나 확진자 수가 갑자기 국내에서 100명, 200명 이렇게 급증하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보셨듯이 40명, 50명, 60명 이 정도 확진자 수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주가 상승에 더 이상 방해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 상승에 방해되는 요소 중에 하나는 바로 미중 갈등이죠. 최근에는 중국 측에서 미국의 콩하고 돼지고기를 구매 중단하였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지난 2018년에 미국과 중국이 1차 무역 합의를 하였죠. 이 부분에 위배되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중국 측에서 이런 제스처를 취했는데, 이 부분이 우리나라 증시의 상승을 방해할 수 있는 요소다, 이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주가 상승에 도움되는 요소들도 현 시점에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경기 재개, 이 부분을 들 수가 있죠. 지금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경기 회복 기대에 지속적인 주가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지금 미국 시위 사태로 인해서 이 부분이 잠깐 발목을 잡히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더 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때문에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다, 이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돈과 관련된 내용이죠. 지금 국내에서 한국판 뉴딜 정책으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발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정책과 맞물려서 돈도 풀고 있는데, 디지털 그린에 76조 원 투입, 그리고 한국판 뉴딜에 오는 2025년까지 76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2022년까지는 31조 원, 그리고 일자리를 55만 개 창출하겠다고 목표를 세웠고, 그리고 나아가서 2025년까지는 45조 원의 재정을 추가 투입해서 국가산업재편과 디지털 강국의 입지를 공고히 하겠다, 이렇게 정부에서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자본주의의 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돈과 관련된 내용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고, 이런 돈과 관심이 몰리는 곳에는 항상 주가가 상승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우리나라 증시를 더욱더 상승하게 만들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또 세 번째로는 3월 중순 주가가 최저점을 찍은 뒤부터 9월 중순까지는 공매도가 일시적으로 제한이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를 억누를 수 있는 요소가 사라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코스피, 코스닥 모두 조정 없이 2100포인트를 빠르게 넘을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공매도가 다시 부활하게 된다면 증시가 어떻게 움직일지는 저도 아직까지는 예측을 못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기간이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예측을 하기보다는 지금 코스피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삼성전자, 특히 반도체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이제는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점에 초점을 맞추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는 이렇게 급등이 나왔다고 해서 차익 실현을 하실 때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삼성전자는 최소한 1차 목표로 전 고점이 62,000원 이상은 우리가 목표를 하고 크게, 그리고 멀리 내다보고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 부분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매수한 종목이 대한민국 산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기업이고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지금 주목을 덜 받고 있는다고 해서 이때 갈아타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수익을 내기 힘들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삼성전자가 비교적 5월달에 지루했단 말이죠. 하지만 반대로 언택트 관련된 종목들,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이런 종목들은 굉장히 거침없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정리하고 네이버와 카카오로 종목 교체를 하신 분들이 조금 계신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이렇게 종목 교체를 하게 된다면 오늘처럼 삼성전자가 크게 상승할 때 이 큰 시세를 다 누릴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내가 매수한 종목이 미래지향적인 산업을 영위하고 우량주 그리고 꾸준한 실적이 나오고 있고 대한민국 산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내가 매수한 종목이 관심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삼성전자가 충분히 6월 달에는 더 상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상승할 수 있는 이유에 초점을 맞추시고요. 목표가까지 시간을 가지고 인내하자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